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으로 8월 31일 야간부터 9월 1일 새벽까지 러시아 전역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브리안스크, 로스토프는 물론 보르네시, 크라스노다르, 리페크 지역에 다수의 드론이 날아들었고, 모스크바는 물론 모스크바 북쪽의 트베리 지역까지 드론 공습을 당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격추했다고 주장한 드론의 숫자만 158대였는데 격추하지 못했거나 발견조차 못한 드론까지 포함하면 이번 공습에 동원된 드론의 숫자는 200대가 넘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습에 사용한 드론은 소형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엔진의 합성 수지로 만든 동체와 날개를 붙이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동비행 칩셋과 비행 제어 장치를 결합해 만든 소형 자폭 드론입니다. 스텔스도 아니고 비행 소음이 아주 클 뿐더러 비행 속도가 시속 11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일단 발견만 하면 소총을 쏴서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느린 드론에 대응하지 못해 거의 모든 국경 지역의 일선 방공망이 뚫리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석유 저장시설과 군수창고가 드론에 피격됐고, 남쪽의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젤레지노고르스크에서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처리 시설 영내에 드론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습에서 크렘린이 가장 놀란 것은 모스크바 방공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남쪽 카시라 화력발전소가 드론에 피격됐고, 모스크바 북쪽에 있는 코나코보 화력발전소도 드론에 맞아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에서 직선거리로 10km에 있는 모스크바 정유소도 드론 피격 후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크렘린 동쪽에 있는 모스크바 정유소는 이 드론의 순항 속도로 비행할 경우 크렘린까지 단 6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드론이 크렘린 정남쪽 방향에서부터 모스크바 시내 상공을 관통해 들어왔고, 모스크바 북서쪽에 있는 코나코보 발전소에 명중한 드론도 모스크바 남서쪽에서부터 똑바로 북상의 모스크바 서부 상공을 유유히 통과해 목표물까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작심하고 모스크바에 이번 공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드론을 날릴 경우 다음번에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크렘린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9월 2일과 3일에 연달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겨냥해 무차별 학살에 가까운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방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공군력이 항상 열세였고, 미국의 고성능 폭격기들이 침투해 들어와 핵무기를 투발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공군 외에 방공군이라는 독립군종을 따로 운용하면서 사거리 고도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양의 방공무기들을 빼곡하게 중첩 배치해 운용했습니다. 모스크바 방공작전은 지난 2015년에 푸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창설된 제1레닌 특수목적 방공미사일 방어군이라는 부대가 맡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예하의 4단급 방공부대들을 여럿 두고 있는 야전군 규모의 대부대인데,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방공무기들은 전부 가지고 있는 최정예 방공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좋다는 방공무기는 다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2023년 5월 2일 크렘린의 2대의 자폭 드론이 날아들어 지붕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경로했고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국방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러시아 전국의 방공무기들은 물론 돈바스와 크림반도와 같은 최일선 전장의 야전방 공무기까지 끌어와 전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S-500부터 부크 M3에 이르기까지 중장거리 방공포대가 무려 22개, 미사일 발사대 숫자로 따지면 90여 개가 있고, 단거리 방공포대가 식별된 것만 9개, 미사일 발사 차량만 세어봐도 40대가 넘는 엄청난 숫자의 방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다수의 전투기도 공중 초계를 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렘린 바로 옆이 뚫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푸틴도 많이 놀랐을 것이고, 모스크바보다 몇 세대 떨어지는 방공무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김정은도 이번 사건을 보고 충격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현재 평양의 방공망은 이번에 뚫린 모스크바 방공망보다 2세대 이상 낙후된 구형 무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7년 새파랗게 어린 아마추어 조종사가 뚫었던 모스크바 방공망이 지금 평양 방공을 맡고 있는 무기들과 같은 모델들입니다. 평양은 중부 지역 전체를 맡고 있는 광역방공무기인 S-200, 서방 세계에서는 SA-5라고 부르는 장거리 방공무기 방공우산 아래
중거리 방공무기인 S-75, S-125 그리고 다수의 고사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75는 사거리 45km의 지령유도 방식 지대공 미사일로 서방 세계에서는 SAE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S-125는 사거리 35km의 지령유도식 지대공 미사일로 서방 세계에는 SA-3 고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무기입니다. 당시 소련군이 훨씬 더 많은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공작전 능력을 따지면 당시 소련군이 지금 북한군보다 나았습니다. 더군다나 소련군의 이러한 방공망을 뚫은 것은 미국에서도 민간용 경비행기로 많이 쓰는 세스나 172 모델이었습니다. 조종사는 당시 기준으로 이제 막 조종면허를 따서 5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갖고 있었던 18세 소년이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소련의 모든 방공자산이 집중 배치된 모스크바 서부 지역 상공을, 그것도 경비행기가 유유히 통과해 소련 서기장 집무실이 있는 모스크바 한복판의 크렘린 붉은 광장에 착륙했다는 것은 당시의 소련 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허점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문제는 현재 평양 방공을 맡고 있는 방공 시스템이 당시 소련군 방공 시스템과 같은 장비라는 것이고, 배치 숫자도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평양을 공습할 한미연합군의 공중자산은 세스나기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 자산들입니다. 40년 전 세스나기에도 뚫렸던 방공망의 하위 호환 수준인 평양 방공망이 스텔스기와 스텔스 순항미사일, 전자전기 등으로 무장한 한미연합공군의 공습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소련과 러시아의 방공무기는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윗사람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용 재원과 실제 무기 재원이 다른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이른바 했다 치고 된다 치고 그렇다 치고라는 인식이 팽배해 실무자는 거짓말을 하고 윗사람은 적당히 넘어가주는 풍토가 무기체계 개발과 제작 과정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 만들어지는 무기가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검수를 거칠 가능성은 아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산 권위주의 국가들은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예하 부대에 대한 통제가 매우 심하고 일선 지휘관들의 재량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레이더에 적기가 나타나면 쏴야 하는데 일단 상관이나 정치장교, 고위장교에게 물어보고 여러 계통을 거쳐 명령을 받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의 방공작전은 중앙의 통제를 매우 강력하게 받는데, 이 때문에 일선 부대는 자신의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을 식별할 능력도,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번에 뚫린 모스크바도 조기 경보기 초계가 없었고 북한은 아예 조기 경보기가 없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메스터 장군 회고록에서 북한 열병식 때 폭격해서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작심하고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지도부는 10분 안에 괴멸됩니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로 불리는 해룡이 서해상에서 발사돼 남포 외곽 북한 영해선 밖에서부터 저공 침투 비행을 시작하면 영해선에서부터 김일성 광장 주석단까지 날아가는데 4분 20초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단 2발이면 광장 전체와 주석단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막거나 대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방공망은 40년 전 경비행기에 뚫렸던 모스크바 방공망보다 취약하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사시 한미연합공군이 작심하고 공격에 나서면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전부대원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